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우리 챗GPT와 MSAG로 저희 애견용품 사업을 디지털 비즈니스로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희 그 대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현재 이제 드림플로 대표이사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이나 그리고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도 함께 하지만,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애견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애견 패션이나, 그리고 뭐 애견 간식, 사료, 이런 것들을 B2C 형태로 또는 B2B 형태로 판매하는 그런 실제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창업 저도 그렇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로 IT 관련해서 사실은 업무를 많이 했어요. 근데 IT 쪽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어떤 그런 사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B2C나 B2B 환경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음, 평상시에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런 고민들이 없었는데, 이 비즈니스를 계속 영위하다 보니까 어떤 생겨나는 고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그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을 좀 담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실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사실은 디지털 변환 또는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법들로 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오늘 큰 주제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우리 어,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죠. 그래서 이 챗GPT는요, 사실 저는 이게 진짜 미지의 영역을 탐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챗GPT를 만드는 이 생성형 AI의 경우에도 어떤 리스폰스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직접 해보고 탐험하고 이게 되네, 저게 되네.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단순히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거나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원래 이제 검색으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일종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챗GPT는 애초에 이제 LLM 모델이 굉장히 많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스의 내용이 어떤 느냐에 따라 어떤 소스를 사용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소스의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나 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자료들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한 유형의 정보에 편향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맞는 해결사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챗GPT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런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높은 정확도나 그리고 실제 우리 환경에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어떤 신뢰도를 올리는데 상당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챗GPT를 잘 사용하려면 저희가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실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죠. 이 프롬프팅을 얼마나 많이 해보느냐에 따라서 음, 결정이 나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이 트라이 해본 분이 무조건 챗GPT는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가능성들을 또 보고 있냐면, 이 챗GPT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저장소 또는 가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백그라운드에 놓고 어떤 어댑트가 있어요. 어댑터가 있어서 그 어댑터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주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답변을 받는 일종의 중간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화 서비스라고 해서 챗GPT는 어차피 범용이니까 이 범용 서비스를 더 특화시켜서 어떤 자신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이 MSA 이즈의 경우에도 어 이제 기존에 이제 몇 번 저희가 세미나를 같이 진행을 했었지만 요런 챗GPT의 기능들을 백그라운드에 놓고 개발한 지는 이제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로 기존 서비스에 좀 어우러지는지도 저희가 같이 좀 볼 거고요. 얘를 활용하는 어떤 리미테이션도 아직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쓰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불분명히 있죠. 이게 첫째는 당연히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저도 이제 이 생성형 AI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챗GPT한테 어느 정도의 통찰력만 있으면 아주 작은 단위의 업무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자동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노력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음, 제가 이제 본 챗GPT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책 중에 그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고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분이, 수학자인데, 그 책에 나오는 분이 이제 주인공이 수학자 할아버지인데,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네. 깜빡깜빡 하셔서, 그런 어떤 그 깜빡깜빡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메모들을 써놓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메모를 보고, 아, 이 수식이라든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막 기록을 하셔요. 근데, 챗GPT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잘 까먹어.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최근에 시킨 일은 좀 잘 기억하는데, 좀 전에 시킨 일들은 잘 까먹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제 큰 기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이 많다 보니 계속 이제 업무들을 시키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퇴색되는 거예요. 근데 그 퇴색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뭔가 다른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이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좀 커버를 해야겠죠. 잘못하는 어떤 응답들이 왔을 때 피드백을 다시 줘보기도 하고. 일례로 그 챗GPT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약간 답을 좀 애매하게 한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와요. 그거 이제 다시 회계에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회계에서 물어보면 한 이제 틀린 답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많이 할수록.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뭐냐면 방법론인 거죠.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익혀지는 어떤 방법들인 거고. 그리고
챗GPT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은 이게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챗이기 때문에 어떤 질답질답 형태, 그죠? 그런 형태를 벗어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챗GPT를 사용하는데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SA 이즈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이제 MSA 이즈를 써보신 분 있으세요? 많이 써보셨나요? 아니면 아예 처음 보시나요? 네,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MSA 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어떤 그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게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옛날에는 이제 BPMN 같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벤트 스토리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약간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고 패턴화해 놓은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SA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안에서 어떤 설계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설계 행위의 결과로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는 어떤 벤더의 락인이 돼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오픈 소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소스 코드 뭉치를 받게 되죠. 그러면 MSA 이지로 만든 소스 코드는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소스의 형태로 받게 되면 이제 MSA 이즈라는 플랫폼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환 툴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얻은 소스는 이제 오픈 소스로도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반 개발자들을 붙여서 후속 개발을 하거나 뭐 아니면 외주 개발을 추가로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SAge랑 챗GPT를 왜 같이 말씀을 드렸냐? 결국은 이제 MSAge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기능들을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소스 코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떤 내가 소스 코드를 일일이 다 타이핑하거나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설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담아주면 그 설계의 내용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대부분 이제 서버나 프론트엔드, 특히 이제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부르죠. 이 소스 뭉치들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이제 제가 뒤에서 어떤 설명을 드릴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창업을 했어요. 또는 뭐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하는,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순서도 복잡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법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패턴화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 패턴화된 어떤 그 소스 코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생산성에 엄청난 기여를 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구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설계도 어느 정도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결정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자동으로 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물론 사람의 인터랙션이 필요하지만 좀 통상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로 현재 챗GPT를 MSA 이즈의 비하인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 숨겨서 지금 계속 연결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현재 이제 계속 저희가 개발 중인 기능이고 어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